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사분면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직종은 다 일로 이 안에 다 들어간다는 겁니다. 여길 벗어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 뭐 뉴스캔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투잡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겠죠. 지금 내가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먼저 투자가는 돈으로 돈 번 사람들이죠. 자 이건 뺄게요. 전제가 뭐예요? 돈이 있다는 전제니까. 근데 제 중고등학교 친구들 카톡방 있거든요. 맨날 주식 코인 얘기만 해요. 걔네 여기에요? 제가 매일 카지노입니다. 매일 카지노에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봤을 때. 자기가 열심히 모은 돈을 어딘가에 갖다 넣는데, 제가 봤을 때는 책 한 자도 안 봤어요. 주식 아무것도 몰라. 예, 그런다더라 이런 거에 이제 막 리스크를 걸고 막 돈을 때려 넣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긴 최소한 여러분 수십억의 돈을 갖고 굴리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니까 요거 빼면 이제 세 개가 남죠. 자 왼쪽 위에가 직장인, 이 아래가 자영업 전문 직종, 의사 변호사 다 일로 들어갑니다. 밖에 나가면 수많은 자영업 장사하시는 분들, 가게들 많이 있죠. 다 일로 들어가고, 영업하시는 분들, 자동차 판매, 뭐 보험 영업 다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는 이제 사업가, 사업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대전제가 있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팔아야 돈을 번다. 이거에 먼저 공감하셔야 됩니다. 자꾸 판다 그러면 무슨 제품 세일즈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식을 팔 수도 있고, 정보를 팔 수도 있고, 서비스를 팔 수도 있고, 기술을 팔 수도 있고. 의사는 뭘 팔아요? 본인의 의술을 누구한테 팔아요? 환자한테 파는 거예요. 의술은 있는데 살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가 그렇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우리는 팔아야 돈을 버는데 어떻게 파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 구조가 나뉘는 거거든요. 왼쪽 아래를 볼게요. 자영업 전문 직종에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파냐면 직접 팔아야 돼요. 자기가.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자기 가게에서 제가 직접 팔아야 되는 거고, 의사 변호사 마찬가지입니다. 다 직접 팔아야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사업가는 어떻게 파냐면 시스템을 갖고 파는 거예요. 직접 하는 영역을 벗어난 거죠. 예를 들면 백종원이라는 사람이 사업가예요, 장사꾼이에요? 처음에는 가게 하나 운영할 땐 장사로 시작했겠지만 지금은 프랜차이즈 사업가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백종원이 음식을 지금 팔아요? 파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백종원 이름 달린 음식점에서 음식은 엄청나게 지금 이 순간에도 팔려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시간 끝나고 다 같이 백다방 가서 커피 한 잔씩 먹기로 한다면 우리는 백종원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백종원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돈을 쓰는 거고, 우리가 쓴 돈의 일부는 백종원 주머니로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백종원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규모가 크고 작고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를 떠나서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 의해서 돈이 들어오게끔 해놨으면 비즈니스가 되어지는 것이고, 계속해서 내가 개입되어서 나의 일한 양에 비례해서 돈이 들어온다. 그 영역을 못 벗어났다면 이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위에 직장인들은 뭘까요? 이렇게 표현해서 좀 그렇지만 사업가의 부속품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굴리려면 인력이 필요하고, 사람을 갖다 쓰고 그 사람한테 일을 주겠죠. 그 사람이 시간과 그 사람의 노동력을 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력을 통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시스템을 굴리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월급을 주면서 필요 없어지면 버리고 딴 부속품으로 갖다 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는 그런 이 세상의 구조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좀 이해를 하시고, 자 그렇다면 크게 제가 이 빨간색 파란색 나눠놨는데 왼쪽과 오른쪽이 크게 구분되어져요. 어떻게 구분되어지냐면 왼쪽을 우리가 노동 수입이라고 부릅니다. 일을 해야 돈을 번다 얘기예요.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구조다. 돈과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가 굉장히 힘든 영역입니다. 수입이 일회성이에요. 오늘 일하면 오늘치 일당을 받는데 내일부터 일을 안 하는 순간 수입은 0이 되어지는 영역이죠. 자꾸 안정적인 직장 이런 표현 많이 쓰시는데 안정적으로 가난하죠. 왼쪽의 영역은요.
100명 중에 95명 이상은 왼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100명 중에 95명 이상은 왼쪽에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이제 오른쪽은 시스템 수입이에요. 시스템이 어느 정도 체계화되는 데까지 물론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겠지만,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 계속해서 돈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돈, 시간,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수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5% 미만의 사람들이 오른쪽에 살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에 따라서 내가 왼쪽을 선택하거나 오른쪽을 선택하는 문제거든요. 난 죽어도 왼쪽에서 살고 싶다 있으세요? 가끔 있어요. 가끔 나는, 아니, 저도 막 열받아가지고, 아니 가만히 있어 돈을 준다니까요. 안 받고 싶대. 자기는 열심히 고생을 해서 핏땀을 여러분들이죠. 왼쪽.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삶은 이 오른쪽의 영역에서 좀 자유를 누리는 삶을 원할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단순히 그냥 쉽냐 어렵냐, 나랑 맞냐 안 맞냐, 그냥 그런 관점으로 보시지 마시고 필요한가 그렇지 않은가의 관점을 갖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다면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가 없다면 뭐 쉽다고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필요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도 뉴스킨 이 비즈니스가 제 적성에 잘 안 맞습니다. 진짜 안 맞아요. 왜냐면 저는 MBTI도 I고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만나던 사람 바운더리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막 새로운 사람을 알아가야 되고 그 사람을 알려고, 저한테는 굉장한 에너지 소비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새로운 사람 사귀는 걸 너무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런 성격도 아니고, 또 무언가를 이렇게 뭐 팔아보거나 전혀 그런 적도 없고, 사업하기 전에 그냥 전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사회 경험도 없었고, 뭐 저는 뭐 그냥 컴퓨터 앞에서 그냥 안정적으로 하는 직장을 다닐 거라고 예상했지, 제가 이렇게 다이나믹한 일을 할 줄 몰랐거든요. 근데 필요했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좀 보세요.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뉴스킨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그 수익 구조를 좀 이해시켜 드리려고 해요. 결국은 돈을 어떻게 버는 건데,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 내가 뭐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나중 문제고, 일단은 이 구조를 이해했을 때부터 출발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요거 얘기하기 이전에요, 이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뉴스킨을 우리가 사업이라고 부르잖아요. 저희끼리 뉴스킨 사업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처음에 왔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사장은 원래 한 명인데 여기는 다 사장이라고 부르니까 자기들끼리 그렇게 불러주는 것 같고, 그런데 구조가 실제로 한 명 한 명의 사업자가 진짜 사업하는 사람이 맞다는 거거든요. 그 사업이 뭘까 이런 생각 해봤어요. 사업이 뭐예요? 사업이 뭐예요? 어 제가 정의한 사업은, 여러분, 돈을 벌려면 돈을 쓰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돈을 쓰는 사람이 없는데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자, 그럼 돈을 쓰는 사람을 우리가 소비자라고 표현을 한다면, 소비자망, 그러니까 소비자 군단, 그 군단을 크게 만들수록 돈이 많이 들어오겠죠? 매출이 커질 테니까요. 자, 그런데 그 소비자 군단을 내가 크게 만들었는데 거기에 안정적인 시스템이 얹어져서 소비자들이 돈을 쓰는데 내가 개입하지 않고 소비자가 쓴 돈이 내 주머니로 들어오게끔 만드는 시스템이 완성돼 있다면, 규모의 크기와 상관없이 비즈니스예요. 자, 다시, 소비자망에 시스템이 얹어지면 비즈니스입니다. 그런 구조를 갖고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어, 뉴스킨 사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뉴스킨의 구조 안에서 4개의 포지션이 있어요. 첫 번째, 1번은 멤버입니다. 멤버. 자, 멤버는 그냥 제품을 쓰기만 하는 사람이에요. 단순 소비자. 자, 2번은 어필리에이트라고 불러요.
어필리에이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필리에이트는 벌기 시작하는 돈을. 음. 뭔가 쉐어하고 공유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 어필리에이트예요. 자, 뉴스킨의 세 번째 포지션이 브랜드 레프리젠터티브라고 이제 줄여서 BR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 BR부터 이제 저희끼리는 저 때부터 이제 진짜 사업한다, 사업자다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네 번째는 제가 이그제큐티브라고 표현할게요. 저 이그제큐티브는 BR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뒤에 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저렇게 네 개의 포지션이 있다. 자, 뉴스킨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보너스가 이 네 개의 보너스를 다 받을 수 있어요. 뉴스킨 안에서 어떤 사람은 1번만 받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 2번을 받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개를 다 받고 있기도 하죠. 자, 셀링 보너스. 말 그대로 팔아서 버는 돈이 셀링 보너스죠. 팔린 만큼 버는 거예요. 직접. 자, 레퍼링 보너스라는 게 있고 빌딩 보너스. 빌딩 보너스는 뭔가 쌓는 느낌이죠. 네. 쌓아가지고 이제 누적된 어떤 결과치에 의해서 버는 보너스. 자, 리딩 보너스는 이제 누군가를 리드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리드하는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리드하면서 벌 수 있는 보너스가 리드 보너스인 거예요. 좀 연결시켜 드리면 멤버는 하나도 못 벌었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에요. 자, 어필리에이트는 1번, 2번까지 벌 수 있어요. 브랜드 레프리젠터티브는 1, 2, 3번을 가져갈 수 있어요. 3개를 같이. 이그젝티브는 1, 2, 3, 4를 다 가져갈 수 있어요.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해볼게요. 어필리에이트란 단어가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아마존 어필리에이트 아세요? 요즘에 어필리에이트 활동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전 세계적으로요. 아마존이라는 이 세계적인 기업에서 이 어필리에이트들을 양성하고 있어요. 아마존 어필리에이트 되고 싶으면 일단 아마존이랑 간단한 계약을 맺고 그 다음에 아마존에서 어떤 그 제품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링크를 내가 누군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보내준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누군가가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고 구매를 하면 그 어필리에이트가 그 링크를 보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커미션을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기업이 광고를 하면 그냥 TV, 인터넷 이런 광고를 그냥 돈 주고 갖다 뿌리고 소비자가 그걸 보고 사는 느낌이었다면 요즘은 기업들이 이런 어필리에이트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을 늘리면 그 회원에게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구조가 이제 일반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그 형님 중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바디 채널이라고 하는 헬스장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그래도 수십 개의 프랜차이즈가 있는 헬스장이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비즈니스 방식을 그 헬스장에 도입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헬스장 회원이 코드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회원은 원래 헬스장에서 운동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회원이 다른 회원을 데리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회원한테 현금 커미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원이 운동하는 걸 넘어서서 회원들을 유치하는 데에 굉장한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원들이.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따로 광고를 하지 않고 회원이 회원을 데리고 왔을 때 그 회원에게 소개비를 그냥 현금으로 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이 어필리에이트 방식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쿠팡도 요즘에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뉴스킨 여러분들 그냥 제품이 좋으면 제품만 쓰시면 되는데 그걸 넘어서 내가 이거를 수익화시키고 싶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 뉴스킨에 가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무언가를 생산할 필요도 없고 배송해 줄 필요도 없고 재고를 쌓아둘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은 매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뭘 투자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뉴스킨 사이트에 가입하면 여러분들 개인 홈페이지가 열리거든요. 그걸 여러분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링크를 보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여러분들이 준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제품을 샀어요. 여러분들에게 캐시백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문제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런 어필리에이트 마케팅 방식을 뉴스킨이 깔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인스타그램에다가 뉴스킨 어필리에이트 이렇게 검색만 해 봐도 한국뿐만 아니라 뉴스킨이 오픈되어 있는 전 세계 50개 나라 이상에서 이렇게 많은 어필리에이트들이 뉴스킨 제품을 소셜 미디어에 홍보하고 또 자기의 사이트를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유하면서 수입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부수입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사실 뉴스킨은 그냥 이런 어필리에이트 수준의 그냥 부수입 거리로 시작하셨다가 나중에는 나의 진짜 본업으로 한번 시작해 봐야겠다. 그러니까 직장을 대체할 만한 그런 수입 구조를 이 안에서 만들어 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아가서 어 기업가가 돼야겠다. 그러니까 내가 뉴스킨으로 백종원처럼 진짜로 어 기업가 수준으로 불릴 수 있을 만큼의 성공을 해 봐야겠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0억은 벌어 봐야겠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뉴스킨 구조 안에서 다 가능해요. 자, 4개의 보너스를 좀 상세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셀링 보너스예요. 쉽습니다. A가 여러분이에요. 자, 여러분이 3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품을 전달했어요. B가 제품을 샀어요. 셋이. 자, 여러분들이 받는 보너스가 셀링 보너스예요. 팔았으니까 버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어필리에이트 마케팅이 여기서 끝나거든요. 근데 뉴스킨은 레퍼링 보너스라는 게 있어요. 레퍼링 보너스는 뭐냐면 저 B가 자기들도 돈 벌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B가 이렇게 또 C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B는 C로부터 셀링을 받겠죠. 그런데 A인 여러분이 C로부터 받는 보너스가 레퍼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2차 소비자에서도 여러분들이 커미션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셀링은 1차 소비자에서, 레퍼링은 2차 소비자에서 이렇게 받는 게 셀링 레퍼링이고, 퍼센티지 구간이 매출액의 크기에 따라서 좀 구분되어지는데 이거 자세히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대충 셀링 보너스는 4에서 20, 맥시멈 20%까지, 레퍼링 보너스는 최대 24%까지 여러분들이 커미션을 받을 수 있고, 이 정확한 매출액에 따른 그 구간은 여러분들 초대해 주신 분께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구조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러면 다음은 빌딩이에요. 빌딩 보너스. 자, 이 빌딩 보너스는 BR 이상, 브랜드 레프리젠터티브 이상이 돼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 앞에 그림을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요 정도 소비자로는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좀 더 늘릴게요. 이렇게 C가 D까지 늘렸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전체 회원이 지금 몇 명이에요? 넷, 여덟, 16, 19, 나까지 한 20명 정도 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A라는 나도 소비자니까 나 포함 한 20명 정도의 이렇게 회원망을 확장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 안에서 발생한 매출이 미화 2,000달러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3,4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뉴스킨은 당신은 더 이상 어필리에이트 수준을 넘어갔다. 이제 당신은 BR이다. 대리점이다. 뉴스킨 온라인 하나의 대리점 사장님으로 보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기존에 주던 셀링, 레퍼링은 똑같이 줘요. 자, 볼까요? A는 B로부터 셀링 받는 거 맞아요? B는 C로부터 셀링, C는 D로부터 셀링. 자, 근데 B는 D로부터 레퍼링 이렇게 받고, 또 A는 C로부터 레퍼링 이렇게 받는 구조인 거예요. 그런데 A는 자기로부터 전체 매출액이 뉴스킨에서 정한 어떤 기준 매출을 넘어갔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10%를 한 번 더 준다. 이게 3번 보너스였던 거예요. 빌딩. 예, 그래서 지금 A는 셀링도 받고 레퍼링도 받고 그다음 전체에 대한 10%인 빌딩 보너스까지 받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이제 저 A를 우리는 이렇게 이제는 그냥 온라인 사이트 하나를 정상적으로 가동시킨 하나의 온라인 매장 사장님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물론 개인의 역량 차이에 따라서 누구는 이 안에서 매출이 그냥 3,400이 아니라 3,4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것까지는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 보너스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보너스가 바로 리딩 보너스예요. 이 리딩 보너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해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제가 맥도날드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맥도날드가 프랜차이즈의 시초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에 수많은 프랜차이즈 매장들이 많이 있지만
과거에 맥도날드가 처음 시초했던 때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맥도날드라는 가게를 지금 전 세계에 4만 개가 넘어요. 근데 하나였을 때 있었겠죠? 맨 처음에. 그때 그 가게를 운영하는 햄버거 가게 그냥 사장님이었겠죠. 네. 자, 그런데 이 사장님은 아이디어가 좀 남달랐던 거예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만든 이 햄버거를 어디서 먹으러 오겠어요? 동네에서 먹으러 오겠죠. 저 미국 저 옆에 주에서 햄버거를 여기까지 안 올 거 아니에요. 딴 나라에서 올 일도 없고. 근데 이 매출을 키우고 싶은데 동네에서 이 가게 하나로 키우는데 한계가 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 어 이 햄버거 가게의 햄버거 만드는 모든 레시피와 노하우를 시스템화시키자. 그러니까 매뉴얼을 만들자. 그래서 저 옆 동네에 딴 사람이 가게를 오픈하게끔 하고 그 사람한테 노하우를 다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본점과 저기 2호점의 메뉴가 똑같고 맛도 똑같죠? 예. 그 대신 그 가게 운영하는 사람한테 한 달에 얼마씩 가져와. 매출액의 5%씩 나한테 갖고 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아이디어로 2호점, 3호점, 4호점 이렇게 늘려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매장을 여는 사람 입장에서도 유리해요. 왜냐면 자기는 음식 만들 줄도 잘 모르고 근데 이미 검증돼 있는 이 햄버거의 매뉴얼을 그대로 따라가니까 성공률은 높은데 대신에 5% 매출의 5% 일로 주기만 하면 돼. 이게 프랜차이즈 구조의 출발이었거든요. 소송 걸린 거예요. 왜냐면 이 가게의 매출에서 네가 돈 버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저 가게는 딴 사람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매달 5%씩 가져가는 게 문제다 이거예요. 소송 걸렸는데 소송에서 맥도날드 CEO 손을 들어줬어요. 매달 5%씩 줘야 되는 게 맞다. 이유는 뭐가 넘어갔어요? 매뉴얼이 넘어갔잖아. 매뉴얼이 넘어갔고 그 매뉴얼을 갖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뉴얼값 5% 계속 줘도 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합법이 되면서 출발이 된 거예요. 자, 전 세계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름 들으면 알만한 그런 프랜차이즈들 다 처음에는 가게 하나로 시작했다가 2개, 3개 많아지다가 100개, 1000개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거죠. 이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자, 왼쪽에 그림 볼게요. 햄버거 먹는 고객이 있는 거예요. 그 고객들한테 햄버거를 팔고 있는 매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매장을 4만 개를 가지고 있는 CEO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돈을 쓰는 사람은 햄버거를 먹는 소비자일 거고 그 다음에 저 가운데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은 아까 이 4분면으로 따지면 뭐예요? 장사하는. 저 가게 문 닫으면 돈이 안 들어오는. 예. 팔아야 햄버거를 팔아야 돈 버는 자영업 영역인 거고. 자, 근데 이 CEO는 아까 오른쪽 위에 있던 뭐예요? 사업가인 거예요. 4만 개가 알아서 돌아가. 여러분 이따 끝나고 햄버거 먹으면 맥도날드 CEO 얼굴도 모르고 돈 들어가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야 그 구조를. 네. 사업가인 거예요. 프랜차이즈 사업이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는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맥도날드 CEO가 결국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전 세계에 맥도날드 햄버거 먹는 사람이 많아지길 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많아지게 만들까를 고민하다가 매장을 늘리자라는 형태로 사업을 펼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우리는 프랜차이즈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른 사업도 결국 본질은 똑같아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내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이걸 쓰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은 게 원하는 거잖아요. 핸드폰 통신사 다 쓰시죠? SK, KT, LG 셋 중 하나 쓰실 거 아니에요. 그 세 회사가 뭘 경쟁하는 거예요 결국? 통신사 저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온다 그러면 막 돈 주고 그러잖아요. 왜요? 한 번 넘어오게끔만 만들면 약정 한 2년 걸어놓고 매달 핸드폰 요금 10만 원씩 계속 나가게 웬만하면 안 바꾸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SK든 KT든 LG든 결국은 원하는 건 통신사 그 경쟁이죠. 우리나라에 우리 통신사에 돈 내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결국 비즈니스는 소비자망을 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크게 만드냐에 따라서 이런 비즈니스도 있는 거고 이런 비즈니스도 있는 거고 이런 비즈니스도 있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뉴스킨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원하는 게 뭐냐? 결국은 나로 인해서
뉴스킨 제품 쓰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돈 많이 버는 거죠. 어떻게 많이 만들 건데? 혼자서 10,000명의 소비자를 만들 수 있어? 못 만들지. 그럼 어떻게 소비자를 10,000명을 만들 건데? 그 방식이 뉴스킨 사업이 프랜차이즈 방식이랑 비슷한 거예요. 자, 똑같아요. 저희도 제품을 쓰는 소비자가 있고, 그런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BR이 있고, 그런 BR을 많이 가지고 있는 CEO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멤버에서 출발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결국은 이 맥도날드 CEO와 같은 포지션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 맥도날드 CEO가 일 안 해도 돈 번다. 이해돼요? 납득돼요? 맥도날드 CEO가 일을 안 해도 돈 번다. 납득되세요? 자, 뉴스킨 어느 시점부터 일 안 해도 돈 번다. 납득되세요? 이게 같이 돼야 돼요. 구조가 같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니까. 자, 맥도날드 CEO가 돈 버는 방법. 햄버거를 파는 게 아니에요. 매장을 늘리죠. 각각의 매장들로부터 발생하는 매출액의 실제 5%래요. 제가 알아봤어요. 작년까지 4%였거든요. 이번 연도부터 5% 올렸대요. 5%. 그래서 뉴스킨이랑 똑같아졌어. 자, 뉴스킨도 내가 어느 정도 소비자들을 구축해서 BR이 된 거예요. BR. 대리점이 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안에서 주구장창 계속 소비자 늘리는 게임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나 같은 사람들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각의 BR의 매출액은 다 다르겠지만 내가 만들어낸 BR들로부터 일어나는 매출의 5%의 로열티 수입을 받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왼쪽은 오프라인 매장이 실제 있어. 맥도날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오른쪽은 매장이 없어. 왜? 온라인이에요. 왼쪽은 오프라인, 오른쪽은 온라인. 그 차이 빼고는 돈을 버는 구조는 같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야, 이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성공했대. 야, 이 프랜차이즈보다 이 프랜차이즈가 더 성공한 회사야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뭐예요? 가맹점 매장이 몇 개인데. 맥도날드는 4만 개야. 지금 이 회사는 지금 아직 30개야. 여기가 더 성공한 거잖아요. 그럼 뉴스킨 안에서도 결국은 뉴스킨에서 누가 더 성공한 건데를 굳이 기준을 하나 가져오자면 당신으로부터 만들어진 BR이 몇 개인데 매장이 몇 개인데 이 얘기거든요. 구조가 프랜차이즈랑 비슷하다. 자, 근데 왼쪽은 안 되는데 뉴스킨이 되는 게 있어요. 왼쪽은 이게 안 돼요. 매장이 또 다른 매장을 자기가 낼 수 있어요? 맥도날드 가맹점이 또 다른 가맹점을 지가 내? 그래서 자기도 로열티를 받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CEO가 한 명이에요. 매장을 낼 수 있는 권한은 본사에만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뉴스킨은 얘가 나도 니처럼 이렇게 만들어 볼래? 이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스킨이 너도 나도 쟤도 다 사장님이라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실제 사장 한 명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가맹점주 정도죠. 근데 뉴스킨 사업은 실제로 모두가 CEO가 될 수 있는 이유가, 자, 여기 있는 BR은 제 입장에선 가맹점이죠. 근데 지 입장에선 지로부터 시작인 거예요. 맞아요? 자기로부터 다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그대로 가져가 볼게요. 제가 직접 만든 BR을 저의 1대 BR이라고 부를게요. 여기서 저 5% 로열티 받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만든 저 1대 BR들도 다시 자기로부터 사업이 시작되니까 이렇게 또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여기서 5% 받을 수 있는 거 맞아요? 얘는 이 두 개로부터 5% 받을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요 2차, 저로부터 한 단계 넘어가서 2차에서 만들어진 BR은 저한테 2차 BR이 2대 BR이잖아요. 제가 거기서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영향력이 한 달이 건너서까지 내려간 걸 인정해주겠다. 몇 프로를 주냐? 저한테 처음에 질문했을 때 저는 3%라고 얘기했어요. 줄 것이다. 왜냐면 내가 만든 게 아니니까. 내가 만든 사람이 만든 거니까 줄겠다 했는데 여기도 5%였어요. 근데 이게 6대까지 5%가 바뀌지 않고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조를 이해했을 때 일단 첫 번째로 '회사는 못 다니겠다.' 네, 이걸 이해한 순간 '회사는 못 다니겠다.' 였어요. 투자 없이 내가 매장을 내는 것도 아니고 재고를 쌓아두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배송을 해 주고 반품을 해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물건을 어서 떼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뉴스킨에 사인업을 했을 뿐인데 나에게 맥도날드 CEO와 같은 그 포지션으로 갈 수 있는 그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다는 걸 이해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1 대부터 6대 안에 1 대부터 6대 안에 이런 하나하나의 대리점 비아를 100 개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가정해 볼게요, 제가. 자, 누군가가 저한테 물어봅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한테. "저 뉴스킨이에요." 이러면 이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저 그냥 온라인 매장 100개 가지고 있는 CEO입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예. "온라인 매장 100 개요?" 근데 이 하나하나의 매장들이 평균적으로 소비자를 20 명씩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전체 소비자가 2,000 명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2,000 명의 회원을 구축한 CEO인 거예요. 매장은 100 개가 돌아가고 있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네. 이 사람은 저로부터 1, 2, 3대 대리점이죠. 자, 이 친구가 제 수입을 역전할 수 있을까요? 제 수입을 역전할 수 있죠. 왜요? 이 친구는 자기로부터 다시 6 대까지 받잖아요. 나로부터 6 대. 그러니까 이 친구의 4, 5, 6 대는 저한테는 7, 8, 9 대가 제가 못 받는 거예요. 아, 나로부터 6 대까지 얼마나 큰 매출액이 발생하게끔 만드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내가 지분 5%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일이구나가 이해가 된 거죠. 이 1 층부터 100 층짜리 건물이 있다면 1층 사는 사람은 6 층까지 월세를 받고 저 5층 사는 사람은 11 층까지 월세 받고 저기 30층 사는 사람은 36 층까지, 이런 개념이구나. 그런데 모두가 힘을 모아서 같이 건물을 올리는 개념이구나. 왜냐면 이 사람이 열심히 할수록 저도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사람이 키울수록 이 사람의 1, 2, 3 대까지는 제 수입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서로가 도우면서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예요. 밖에서 다른 사업을 하면 도울 수가 없죠. 땅 따먹기인데 여러분들 카페 하나 차리면 옆 카페에서 막 우리 동종업계라고 도와줘요? 경쟁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비즈니스는 신기한 거예요. 사업인데 도와. 알려줘 막. 자기 노하우를 막 다 퍼줘. 왜 퍼줄 수 있냐? 이런 상생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돈을 벌어야 나도 돈을 벌 수 있는 구조. 저 사람이 매출액이 커져야 나도 같이 커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상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사실. 네. 제가 이 구조를 이해하고 이걸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한 사람이 많이도 아니고 딱 4 개씩의 비아를 만약에 만들어 나가는 게 복제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제가 여기 있습니다. 4 개의 비아를 만든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그때 저 4 개의 비알이 또 4 개를 만드니까 2 대는 16 개의 비알이 되는 거 맞죠? 근데 저 16 개가 또 4 개씩 만드니까 3 대는 64 개가 되는 거예요. 이게 6 대까지 가니까 1 대부터 6 대까지 총 비알의 개수가 5,000 개가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론이지만 가능성이기도 하죠. 네. 만약에 나로 인해서 확장된 비알들, 그리고 그 비알들이 개개인이 묶어내고 있는 소비자들, 그 안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해서 나는 5%의 로열티 수입을 받는다. 만약에 5,000 개의 대리점이 만들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백종원보다 성공한 거예요. 근데 뉴스킨 무서운 게 있어요. 이게 글로벌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온라인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저 한국 사람이죠. 근데 제가 저의 1대 BR들을 예를 들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다른 나라 사람들로.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온라인상에서 SNS에서 어떤 미국 사람을 알게 됐어요. 그 미국 사람이 저를 통해 뉴스킨을 전달받고 저한테 가입을 해서 회원 가입해서 거기서 제품을 쓰기 시작해요. 그 매출은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미국 본사가 제품 갖다 줄 거니까.
저한테 커미션이 들어오겠죠. 근데 그 사람이 사업에 마음을 먹고 자기의 네트를 거기서 펼쳐나가기 시작해요. 그럼 이서 나로 인해서 발생한 미국에서의 매출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커미션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뉴스킨이 50개 나라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네트를, 회원 네트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여러분들이 돈 투자하지 않고 리스크 없이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었다는 이유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할 수 있다. 대충 이렇게 계산됩니다. 나로부터 만들어진 BR의 개수 곱하기 약 한 20만 원 정도를 나의 기대 수입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한 달에 1억 벌고 싶다. 그러면 전 세계에 BR 500개 정도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리드 보너스였어요. 자, 다시 정리하면 셀링 보너스, 그냥 내가 팔아서 버는 돈. 레퍼링 보너스, 내가 팔았는데 얘도 팔았어. 거기서 들어온 돈. 빌딩 보너스, 뉴스킨이 정한 한 달에 한 2,000달러 이상의 매출이 나로부터 일어나면, 내 매장에서 일어나면 거기서 들어오는 보너스 10%. 여기까지는 사실 뉴스킨 장사예요. 내 매장 하나 돌아가는 개념이니까. 그런데 이제 네 번째 리드 보너스는 뭐예요? 이제 네 같은 놈을 많이 만들어봐. 이제 나 같은 사람들을 키워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성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직접 양성한 사람에 대해서만 5% 주는 게 아니라 몇 대까지? 6대까지 전부 5% 로열티 인정해준다. 그럼 나로부터 이제 BR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이젠 진짜 비즈니스인 거예요. 프랜차이즈 사업과 비슷해지는 거죠. 근데 일반 프랜차이즈에서는 맥도날드 CEO는 매장이 4만 개여도 1대가 4만 개인 거죠. 이해되세요? 2대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뉴스킨 사업은 나로부터 대리점이 100개여도 그 100개가 네트로 만들어진 100개인 거죠. 1대, 2대, 3대 이렇게 늘어나면서. 예. 시간이 지나서 나는 어느 순간 은퇴를 하고 싶어서 더 이상 뉴스킨 안 해. 멈춰도 나의 그룹 안에서 계속해서 꿈을 갖고 자기의 회원과 또 다른 BR들을 계속 양성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비록 난 은퇴했을지라도 소득이 늘어날 수도 있을까요? 당연하죠. 매출이 계속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단순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실화 되려면 제품이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번다는 건 돈을 쓰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비즈니스에서 누군가가 돈을 계속 번다는 건 소비자들이 돈을 계속 쓴다는 전제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이 만약에 한 번 쓰고 더 이상 안 쓸 제품이라면 버는 사람도 한 번 벌고 더 이상 안 벌 각오를 해야 되는 거죠. 돈을 계속 들어오게끔 만들 수 있다라는 말이 성립되려면 계속 쓸만한 제품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킨 제품을 검토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뉴스킨 제품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1등이냐 다 1등이냐 이렇게 따지고 들어온다면 몰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다 써본 건 아니, 제가 다 공부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가방으로 따지면 에르메스급이야. 일단 거기까지 알고 있어. 약간 이런 느낌. 예. 탑 클래스야. 네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손색이 없어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일단 특히 뷰티 디바이스 영역에서는 전 세계 지금 7년 연속 1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이어트 관심 있으신 분들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 얼마나 극성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다이어트 제품만 얼마나 많을까요, 진짜. 근데 이 다이어트 영역에서 체중 조절 브랜드 지금 3년 연속 한국에서 1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나온 신제품이죠. 우리가 그동안에 건강식품 하면은 그냥 뭐 종합 비타민, 영양제, 뭐 뼈에 좋은 거, 간에 좋은 거, 어디 좋은 거 그냥 그 정도 수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 경쟁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근데 현재 지금 경쟁사가 없는 제품을 뉴스킨이 만들어냈습니다. 경쟁사는 병원이에요. 이게 지금 뇌과학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수면장애, 그 다음에 이 스트레스, 뇌 이쪽 영역.
지금 뭐 우울증, 치매 있으신 분들, 뭐 공황장애 있으신 분들, 잠 잘 못 주무시는 분들, 스트레스로 막 두통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이거 엄청나게 큰 시장이거든요. 그런 분들 다 병원 정신과 가서 약 받고 수면제 먹고 이렇게 처방받고 있는, 이거는 건강식품의 영역이 아니었던 부분인데 뉴스킨이 여기를 뚫어냅니다. 이 마인드 360이라는 제품이 지난달에 출시가 됐어요, 뉴스킨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또 하나의 디비전으로 이 아이템을 갖고 이것만 갖고도 사업해도 지장이 없는, 예, 그런 제품이 또 나왔습니다. 아무튼 이런 제품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뉴스킨 제품 설명이 짧았지만 이런 제품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해 보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임상을 내시고 주변에 전달하는 걸로부터 사업이 출발이 됩니다. 그리고 50개 이상의 나라에 지금 오픈이 되어 있다. 이 50개 나라가 여러분들의 사업 무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회원 네트를 펼칠 수 있는 나라들. 난 영어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외국이야.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못해. 근데 내가 한국에서 그룹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한국에 있는 나의 2대 파트너가 영어를 잘해. 젊어. 소셜미디어를 잘해. 이 사람이 외국을 뚫었어. 그럼 나의 3, 4, 5, 6대는 외국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도 많습니다. 내년에 인도가 오픈합니다, 뉴스킨. 여러분 인도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네. 인도 인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을 넘어갔죠? 네, 15억 인구예요. 15억 인구에 지금 뉴스킨 제품 쓰는 사람이 공식적으로 없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입니다. 5분의 1이 한 나라에 모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나라에 뉴스킨 쓰는 사람이 지금 없어. 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없어.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알아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름 들으면 알만한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이미 인도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직 뉴스킨 안 들어간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인도 사업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지난달에도 이제 인도를 갔다 왔어요, 2주 동안. 여러분들이 인도의 시장에 대한 비전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보상 소득 구조에 대입하셔서 나의 이 회원 네트가 인도로 펼쳐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엄청나게 큰 기회 앞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에 뭐 몇 번의 기회가 온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기회를 기회로 볼 수 있는 내 눈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내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앞으로 내 인생에 이보다 큰 기회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가 바로 뉴스킨 인도 오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지금 매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결국은 많은 분들이 걸리는 부분이 이거죠. 근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여기서 걸리는 포인트인데 저는 이거를 좀 해결을 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떻게, 시초가 뭔지 아세요? 어떻게 태생된 비즈니스 모델인지? 이게 1920년대예요. 20년대 후반에 하버드 대학교 석사 논문에서 네트워크 마케팅 이론이 발표됐어요. 근데 그 논문을 쓴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비즈니스 모델을 썼냐면,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만들어 보자. 왜냐면 비즈니스라는 건 평범한 사람이 건들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막 망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고, 빚더미에 앉는 거고, 그 다음에 진짜 날 도와줄 백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사업 감각도 있어야 될 거고,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사업을 한다는 걸 엄두를 못 낸단 말이죠. 근데 진짜 그냥 평범한 가정주부도 성공할 수 있는 사업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탄생된 사업 모델이 이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여러 가지 이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이 사업이 현실화되지 못했다가 70년대, 80년대 되면서 이 사업 모델이 실제 현실화되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정말 수많은 평범한 백만장자들을 많이 양성해냈습니다. 이 네트워크 마케팅 업계가요. 그냥 가정주부야. 그냥 학생이야.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야. 어떤 초등학교밖에 졸업 못했어. 근데 꿈이 있어. 잘 살고 싶어. 나도 한번 이뤄내보고 싶어. 근데 기회가 없었어. 그런 사람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백만장자 된 사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 모르겠지만 이 안에 지금 많이 계세요. 처음 오신 분들. 네. 많은 분들에게 물어봐요. 이렇게 비전을 얘기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해도 결국 하는 얘기가 자신이 없다. 시간이 없다. 저는 인맥이 없다. 돈이 없다. 저는 이런 거 잘 못한다. 능력이 없다. 뭐가 없다. 예. 이런 두 번째 줄의 이유를 대면서 자기의 못할 이유를 합리화하더라고요, 대부분이. 예.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두 번째 줄에 있는 이걸 이유로 대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사업은 진짜 엄두를 못 내요.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난 이래서 자신 없어."라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이 사업밖에 없다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업은 출발이 안 됩니다. 이런 상태로. 예. 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서 고안된 사업 모델입니다. 그냥 26살 저 그냥 대학생이었거든요. 출발이 가능해요. 그리고 실제로 서점에 가면 이런 책들이 있는데요. 이 부자 아빠 시리즈 이거는 그 부자들이 어떻게 보면 교과서처럼 생각하는 그런 책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 책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다룬 그 책이 몇 권 있거든요. 보시면 이 책에서 소개한 사업 모델은 자본금을 모을 필요가 없다. 이미 사업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사업을 이 안에서 성장시키기만 하면 된다. 거기에만 집중해도 된다. 그리고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당신의 성공을 기원하는 경험 많은 리더들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을 시작하는데 누가 도와줘요. 내가 맨 땅에 헤딩하면서 몇 번 말아먹어 가면서 터득해가지고 하면 하는 게 사업이지, 그쵸? 예. 근데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와 그들의 지혜와 경험을 내 걸로 계속 취하면서 갈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업의 사자도 모르고 이제 시작했지만 뉴스킨 안에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이미 경험이 많은 성공하신 분들이 많아. 그분들이 널 서포트할 거야. 이게 저한테 희망이었어요. 난 부족하지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한테 딱 붙어가지고 그분들한테 배워야겠다. 배우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저분들처럼 잘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고 출발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 필요한 투자 비용이 낮다. 사업 운영 경비가 매우 적게 들며 심지어 파트타임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기 전까지는 투잡도 가능하다. 이게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그럼 사업을 투잡으로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밖에 딴 사업을 하는데 투잡으로 이렇게 시작해 볼 수 있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업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일을 가져가면서 투잡으로 같이 하다가 어느 순간 목표를 세우고 내가 직장을 그만둘 수 있는 힘을 이 안에서 키워서 직장을 때려치고 그 다음에 전념. 이런 어떤 플랜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의 많은 가치 중에 되게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요. 리스크가 적다는 거예요. 네. 리스크가 있는 큰일이었다면 전 출발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내가 못하는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도 리스크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출발해서 마이너스 빚을 지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출발이 0이었기 때문에 못해도 0인 거예요. 그런 리스크가 적은 좀 장점이 있습니다. 또 배울 의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한 이런 교육 시스템들은요 너무 잘 돼 있어요. 코로나 이후로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업을 뭐 배울 수 있는 제품 교육이며 뭐 모든 트레이닝 교육들이 온라인 오프라인 유튜브 녹화된 것도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 배울 수 있다. 의지가 있다면.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PTN 없는데 다 성공하냐 그럼? 그럼 시작하면 다 성공하냐?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음. 제가 봤을 때 100명이 시작하면 1년 안에 90명이 그만둬요. 그럼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이라면서 왜 그런데? 내 주변에 보니까 다 하다가 다 안 됐다던데? 막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려요. 맞아요. 그건 네트워크 마케팅 태생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 사업에 단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진입 장벽이 없어요. 여러분 밖에 있는 대부분의 일은 걸르고 뽑아요, 뽑고 걸러요.
걸러내고 뽑잖아요. 뽑을 만한 사람을 뽑잖아요. 근데 뉴스킨 사업은 어때요? 다 들어와 봐. 다 들어와 봐. 예. 근데 진입의 조건이 없다는 거지 성공 조건이 없다고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들어와 봐 해놓고 오늘 할래 하면 하는 건데 자고 일어나니까 안 할래 하면 안 하는 거야. 그런 일이야 구조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겠어요. 중요한 건 누군가가 그럼 뉴스킨 성공 확률이 몇 프로야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전 100% 얘기할 거예요. 대신 전제 조건이 있지. 성공할 짓을 했냐는 게 조건이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제가 제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군대 후배랑 자기는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업 안 해요. 근데 자기는 나중에 사업할 거래. 언제 할 거냐? 10년 뒤에 할 거래. 할 거면 지금 하지 왜 10년 뒤에 하냐 그랬대. 형님 어떻게 사업을 제가 지금 하고 싶다고 합니까? 지금 일단 제가 하려고 하는 그 머릿속에 있는데 일단 돈도 모아야 되고 그다음 제가 하려고 하는 그 업계 밑바닥부터 배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 10년은 지나야 제가 사업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어떻게 제가 지금 할래 한다고 되는 게 사업입니까? 내 사업은 그런데 그게 문제였어. 근데 아무나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1,000만 원 벌고 싶어 이런 얘기는 너무 쉽게 해. 근데 편의점 알바생도 너처럼 하면 잘려 하는 식으로 뉴스킨을 해. 그러다가 돈이 안 된다고 포기해. 그럼 돈이 안 된 거예요? 그 친구가 돈 될 짓을 안 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비즈니스에서 성공할 노력을 한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면 전 100%라 봐요. 여러분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6개월 깔짝하고 되니 안 되니가 어떻게 비즈니스 영역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90%가 그래요. 그게 뉴스킨 사업의 단점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다이어트 성공 확률 몇 프로예요? 자, 다 같이 다이어트 도전 여기 100명 도전. 지금부터 3개월 안에 5kg 빼기 도전. 자,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있죠. 같은 짓을 한다면. 네. 근데 제가 보기엔 3개월 뒤에 실제 성공한 사람 10명, 못한 사람 90명. 문제는 90명이 문제예요? 다이어트가 문제예요? 90명이 문제잖아요. 먹었잖아. 안 했잖아. 근데 애게 그거 성공 확률 10%밖에 안 되니까 아내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이 90명도 얘네가 한 짓을 했으면 된 거잖아요. 같은 영역입니다. 삼성에서 임원될 확률 1%가 안 돼요. 뉴스킨에서 임원될 확률, 뉴스킨에서 백만장자 될 확률.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다 될 수 있어요? 자리가 10자리밖에 없어요? 삼성은 100명이 들어오면 자리가 10자리밖에 없어요. 누가 됐던 90명은 안 되는 거야. 애초에 자리가 정해져 있으니까. 뉴스킨은 100명이 시작해서 100명이 다 백만장자 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자리가 10자리밖에 없는 게 아니니까. 90명이 똑바로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여러분이 정확히 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하다가 뭐 누가 안 됐대 그러면 걔도 안 됐대 이러지 마시고 걔가 어떻게 하다 안 됐대 이렇게 가서 할 때 어떻게 했는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아셨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 들어오는 방법을 못 찾아내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지 않으면 찾아내야 된다. 이 방법이 뉴스킨만 있는 거 아니다. 많이 있겠죠.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은. 근데 제가 봤을 때 평범한 사람 선에서 가장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나의 자산을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제가 이해하고 있는 이 사업의 좀 큰 구조와 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관심이 좀 있으시다면 제가 처음에 그랬던 것처럼 한번 알아보세요. 시간 가지고 제 강의만 듣지 마시고 제품도 더 검토해 보시고 회사도 더 검토해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한번 배워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초대해 주신 분이 좀 잘 안내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해보실 거죠?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